조선시대 산이 깊고 물이 맑은 고을에 진양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름난 옹기를 굽는 곳으로 마을 전체에 흙과 불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지요. 푸른 연기가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이곳의 삶은 고단했지만 사람들은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화라는 어여쁜 처자의 삶은 유난히 더 힘겨웠습니다. 그녀는 병약한 아버지를 홀로 모시며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손에 흙을 묻히며 옹기를 구웠습니다. 매일같이 붉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서화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는 일 없이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옹기를 빚는 고된 작업 중에도 그녀의 작은 입술에선 콧노래가 흘렀고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라도 들리면 한달음에 달려가 살피곤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기침이 좀 어떠셔요?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지신 것도 같으신데. 서화가 기침에 좋다는 약초 잎을 다려 그릇에 담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아가. 어서 너도 저녁을 들 거라. 일이 고된데도 늘 아비 걱정뿐이니 원. 그런 말씀 마셔요, 아버지. 저는 아버님께서 쾌차하시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인거려. 서화는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효심은 진양골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정도였습니다. 어이요, 서화 저 어린 것이 참으로 효녀일세. 저 고된 일을 어찌 저리 웃으며 해낸단 말인가? 그러게나 말이야. 누가 아니래? 저 집도 참으로 사정이 딱하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서화가 정성껏 구운 옹기들을 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옹기들은 유난히 더 잘 만들어졌구나. 이 옹기를 사갈 사람들도 내 정성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옹기를 팔아 아버지의 귀한 약재를 살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장터 어귀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물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그는 바로 이 고을원님의 아들인 최상학이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외모와는 달리 힘없는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여색을 밝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천하의 망난이었습니다. 어머나, 어쩜 좋아. 하필이면 저 자를 만나다니. 재수도 없지? 서화는 황급히 수레를 돌리려 했지만 무거운 수레는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사이 최상학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꾸미지 않은 서화의 청초한 미모를 보자마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 좀 보게. 진양골에 아직도 이리 고운 얼굴이 숨어 있었다니? 일부러 얼굴에 검댕을 묻혔지만 본판의 미색을 감추기엔 역부족이로구나. 어디 보자. 천한 옹기 따위나 만지기에는 심히 아까운 얼굴이로다. 그러더니 최상학은 품속에서 값비싼 폐물을 꺼내 서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 폐물은 한양에서도 꽤나 귀한 것이다. 너를 나의 거처로 데려가 고운 비단옷을 입혀줄 터이니 나를 따르거라. 나의 장난감이 되면 더는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서화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오나 소녀는 옹기를 만드는 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게다가 병든 아버님을 모셔야 하오니 부디 과한 말씀은 거두어 주시지요. 서둘러 수레를 끌고 사라지는 서화의 뒷모습을 보며 최상학이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흥, 오래간만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구나. 내 당분간 심심하지는 않겠어. 그날 이후 최상학은 매일같이 장터로 찾아와 서화를 귀찮게 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듣거라. 내 놀이기가 되면 이리 장터 바닥에 앉아 싸구려 항아리나 팔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지를 않느냐. 나으리, 어찌 이러십니까? 부디 저를 희롱하는 것을 그만둬 주십시오. 나으리께서 이리 계시니 사람들이 겁을 먹고 제 옹기를 사러 오지 않습니다. 어랍쇼. 그러니까 하는 말이다. 하루 종일 이리 죽치고 앉아있어 봤자 얼마나 벌겠느냐. 마음 편히 내 수청이나 들면서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서화는 그의 회유를 지속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거절당하자 최상학의 심술이 뻗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도저히 못 참겠군. 내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 감히 천한 계집 주제에 나의 청을 거절. 흙이나 만지던 주제에 어디 감히 나의 마음을 거스른단 말이냐. 그러더니 최상학은 수레에 실린 서화의 옹기들을 발로 차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고 서화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분노했지만 원님의 아들인 그의 위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흥, 이까짓 천한 옹기 따위가 뭐라고. 그래, 내 말을 거스른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내년에 그 고집이 얼마나 갈지 지켜보겠다. 그날 이후 최상학은 매일같이 가마터에 찾아와 서화를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만든 옹기를 깨뜨리고 가마 안에 물을 끼얹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나으리,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이 옹기들은 저의 소중한 생계입니다. 그딴 거 알게 뭐냐. 진작에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았어야지. 서화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병든 아버지를 생각하며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하늘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저의 아버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저자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겠사오나 편찮으신 아버님만은 부디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나 최상학의 괴롭힘 속에 서화 아버지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며 서화는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파는 싸구려 환약으로는 차도가 없음을 깨달은 그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제발 저만 두고 떠나시면 아니 되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 서화는 최상학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존심을 다친 최상학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는 서화를 내려다보며 그는 비웃었습니다. 흥! 이제 와서 빈다고 내가 너를 용서할 줄 알았더냐. 어림도 없는 소리. 앞으로도 너는 이 고을에 있는 한 영원히 옹기를 제대로 팔 수는 없을 것이다. 여봐라, 당장 인연을 끌어내라. 허무하게 쫓겨난 서화는 서러움이 북받쳐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이윽고 눈물을 그치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낙담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아버지를 살려야 해.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풍문으로만 들었던 명의 정명석 의원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의원의 거처가 산 너머 몇 고을을 더 지나야 하는 험난한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잠시 길을 나서야겠습니다. 산 너머에 계신 명의를 찾아 아버님의 병을 고칠 방도를 구해오겠습니다. 아니 된다, 아가. 그 험한 길을 어찌 너 혼자 간단 말이냐. 너의 몸이 상하는 것이 이 아비는 더 두렵구나. 아버지, 저는 약하지 않아요. 아버님만 쾌차하신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서화는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음 날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발바닥은 물집으로 가득했습니다. 해가 진 숲속에서 들려오는 산짐승 소리에 몇 번이나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 아버지가 그간 겪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힘을 내자. 그렇게 며칠 밤낮을 걷고 또 걷던 서화였으나 결국 피로와 배고픔에 지쳐 한적한 산길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마저 희미해지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쓰러진 서화를 발견한 것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왔던 젊은 사내 이현이었습니다. 어이구, 이런 깊은 산속에 웬 처자가 쓰러져 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이현은 그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품에 있던 물통을 꺼내 목을 축여주고 기력 회복에 좋은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서화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천만다행이구려. 정신이 드시오. 아니, 이리 가녀린 처자가 어찌 홀로 이 깊은 산중까지 들어온 것이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이다. 서화는 자신을 구해준 이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신의 딱한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현은 묵묵히 서화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지극한 효심에 깊이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지극한 효심이시구려. 그런 처자의 사정을 하늘이 돌보신 듯합니다. 예. 제 사정을 돌보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허허,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던 정명석 의원님이 바로 저의 아버님이시라오. 나는 그분의 아들, 이현이라 하오. 서화는 너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도련님께서 정 의원님의 아드님이시라고요? 어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참으로 놀라운 우연이구려. 마침 저 또한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의술을 펼치며 견문을 넓히려던 참이었습니다. 낭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가야 할 곳이 정해진 듯이군요. 그렇게 이현은 서화를 따라 진양골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화의 아버지를 정성껏 진료했고 그의 따뜻한 손길 덕에 아버지의 병세는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버지를 보살피며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혼잣말, 이현 도련님은 참으로 온화한 눈빛에 깊은 지혜를 담고 계시는구나. 보면 볼수록 의연한 분이야.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마당에서 온기를 닦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아버님께서 일이 좋아지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요. 그런 말씀 마시오. 낭자의 지극한 효심에 제가 도리어 큰 감동을 받았는걸요. 그리고 낭자께서 제 앞에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 기쁩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치듯 마주쳤고 그 순간 주변은 달콤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난폭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화. 2년, 감히 나를 피해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돌아왔다지. 최상학이었습니다. 서화가 웬 사내와 함께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서화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굳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최상학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질투심에 눈이 멀어 더욱 광포하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쭈, 이놈은 어디서 나타난 놈이기에 감히 내 장난감에게 손을 대는 것이냐.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그 계집을 내놓고 섞어지거라. 최상학은 이현을 거칠게 밀치고는 서화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나으리. 이 손 놓으셔요. 그때 방에 있던 서화의 아버지가 마당으로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나으리. 제발 내 딸을 괴롭히지 마시오. 차라리 이 늙은이를 데려가 벌하시오. 뭐야, 너 따위 늙은이를 데려다 어디에 쓰라고. 차라리 잘 되었구나. 이 자리에서 내 놈을 손봐주면 내 딸년도 겁을 집어먹고 내게 복종하겠지. 최상학이 비열하게 웃으며 서화의 아버지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이 냉정한 표정으로 최상학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을 치우시오. 더 이상 그 추악한 행동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이놈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기에 감히 원님의 아들인 나에게 명령을 내려 내 놈의 목숨이 몇 개인지 시험이라도 하는 것이냐. 위기의 순간 이현은 더 이상 참지 않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잘 들어라. 내 아버님은 이 고을 원님께서도 사사로이 찾아와 가르침을 구하시던 분이며 일찍이 임금의 병까지 고쳤던 전직 어이, 정명석 의원이시다.
나는 그분의 아들 이현이다. 내 아비의 권위를 등에 업고 까불던 작자이니 어디 나도 한번 그 맛을 그대로 보며 너를 상대해주겠다. 그 우렁찬 목소리에 담긴 위엄은 순식간에 최상학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지요. 뭐라고? 내 놈이 정 의원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말도 안 돼. 거짓말이다. 최상학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이 길로 바로 너의 모든 죄상을 관찰사 어르신께 고할 것이다. 여기 모인 이 사람들 모두가 너의 악행을 증언할 증인들이다. 소란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이현의 말에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최상학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고 그는 중벌을 받은 뒤 진양골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단 말이다. 악의 근원이 사라지자 진양골 사람들의 얼굴에도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서한은 눈물을 흘리며 이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행운을 누려도 되는 것일까요? 낭자. 낭자 같은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겠소? 하늘이 조금 늦게 응답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시오. 이현의 말에 서한은 그간 참았던 연심이 터져나오듯 그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 후 서하의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그는 이현의 손을 잡고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늙은이의 목숨을 구해주어 참으로 고맙네? 내 자네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야. 아버님, 이제 아프시면 아니 되옵니다. 서하 낭자는 제가 평생 곁에서 잘 보필하며 모실 것이니 아버님께서도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은근슬쩍 혼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이현의 말에 서하와 그녀의 아버지는 모두 행복한 조선시대 산이 깊고 물이 맑은 고을의 진양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름난 옹기를 굽는 곳으로 마을 전체에 흙과 불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지요. 푸른 연기가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이곳의 삶은 고단했지만 사람들은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하라는 어여쁜 처자의 삶은 유난히 더 힘겨웠습니다. 그녀는 병약한 아버지를 홀로 모시며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손에 흙을 묻히며 옹기를 구웠습니다. 매일같이 붉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서하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는 일 없이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옹기를 빚는 고된 작업 중에도 그녀의 작은 입술에선 콧노래가 흘렀고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라도 들리면 한달음에 달려가 살피곤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기침이 좀 어떠셔요?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지신 것도 같으신데. 서하가 기침에 좋다는 약초 잎을 다려 그릇에 담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아가. 어서 너도 저녁을 들 거라. 일이 고된데도 늘 아비 걱정뿐이니 원. 그런 말씀 마셔요, 아버지. 저는 아버님께서 쾌차하시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인거려. 서하는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효심은 진양골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정도였습니다. 어이요, 서하 저 어린 것이 참으로 효녀일세. 저 고된 일을 어찌 저리 웃으며 해낸단 말인가? 그러게나 말이야. 누가 아니래? 저 집도 참으로 사정이 딱하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서하가 정성껏 구운 옹기들을 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옹기들은 유난히 더 잘 만들어졌구나. 이 옹기를 사갈 사람들도 내 정성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옹기를 팔아 아버지의 귀한 약재를 살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장터 어귀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물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그는 바로 이 고을원님의 아들인 최상학이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외모와는 달리
힘없는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여색을 밝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천하의 망난이었습니다. 어머나, 어쩜 좋아. 하필이면 저 자를 만나다니. 재수도 없지? 서한은 황급히 수레를 돌리려 했지만 무거운 수레는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사이 최상학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꾸미지 않은 서하의 청초한 미모를 보자마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 좀 보게. 진양골에 아직도 이리 고운 얼굴이 숨어 있었다니? 일부러 얼굴에 검댕을 묻혔지만 본판의 미색을 감추기엔 역부족이로구나. 어디 보자. 천한 옹기 따위나 만지기에는 심히 아까운 얼굴이로다. 그러더니 최상학은 품속에서 값비싼 패물을 꺼내 서하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 패물은 한양에서도 꽤나 귀한 것이다. 너를 나의 거처로 데려가 고운 비단옷을 입혀줄 터이니 나를 따르거라. 나의 장난감이 되면 더는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서하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오나 소녀는 옹기를 만드는 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게다가 병든 아버님을 모셔야 하오니 부디 과한 말씀은 거두어 주시지요. 서둘러 수레를 끌고 사라지는 서하의 뒷모습을 보며 최상학이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흥, 오래간만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구나. 내 당분간 심심하지는 않겠어. 그날 이후 최상학은 매일같이 장터로 찾아와 서하를 귀찮게 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듣거라. 내 놀이기가 되면 이리 장터 바닥에 앉아 싸구려 항아리나 팔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지를 않느냐. 나으리, 어찌 이러십니까? 부디 저를 희롱하는 것을 그만둬 주십시오. 나으리께서 이리 계시니 사람들이 겁을 먹고 제 옹기를 사러 오지 않습니다. 어랍쇼. 그러니까 하는 말이다. 하루 종일 이리 죽치고 앉아있어 봤자 얼마나 벌겠느냐. 마음 편히 내 수청이나 들면서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서하는 그의 회유를 지속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거절당하자 최상학의 심술이 뻗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도저히 못 참겠군. 내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 감히 천한 계집 주제에 나의 청을 거절. 흙이나 만지던 주제에 어디 감히 나의 마음을 거스른단 말이냐. 그러더니 최상학은 수레에 실린 서하의 옹기들을 발로 차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고 서하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분노했지만 원님의 아들인 그의 위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흥, 이까짓 천한 옹기 따위가 뭐라고. 그래, 내 말을 거스른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내년에 그 고집이 얼마나 갈지 지켜보겠다. 그날 이후 최상학은 매일같이 가마터에 찾아와 서하를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만든 옹기를 깨뜨리고 가마 안에 물을 끼얹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나으리,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이 옹기들은 저의 소중한 생계입니다. 그딴 거 알게 뭐냐. 진작에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았어야지. 서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병든 아버지를 생각하며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하늘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저의 아버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저자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겠사오나 편찮으신 아버님만은 부디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나 최상학의 괴롭힘 속에 서하 아버지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며 서하는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타는 싸구려 환약으로는 차도가 없음을 깨달은 그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제발 저만 두고 떠나시면 아니 되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 서하는 최상학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존심을 다친 최상학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는 서화를 내려다보며 그는 비웃었습니다. 흥! 이제 와서 빈다고 내가 너를 용서할 줄 알았더냐? 어림도 없는 소리. 앞으로도 너는 이 고을에 있는 한 영원히 옹기를 제대로 팔 수는 없을 것이다. 여봐라, 당장 인연을 끌어내라. 허무하게 쫓겨난 서화는 서러움이 북받쳐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이윽고 눈물을 그치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낙담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아버지를 살려야 해.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풍문으로만 들었던 명의 정명석 의원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의원의 거처가 산 너머 몇 고을을 더 지나야 하는 험난한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잠시 길을 나서야겠습니다. 산 너머에 계신 명의를 찾아 아버님의 병을 고칠 방도를 구해오겠습니다. 아니 된다, 아가. 그 험한 길을 어찌 너 혼자 간단 말이냐. 너의 몸이 상하는 것이 이 아비는 더 두렵구나. 아버지, 저는 약하지 않아요. 아버님만 쾌차하신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서화는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음 날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발바닥은 물집으로 가득했습니다. 해가 진 숲속에서 들려오는 산짐승 소리에 몇 번이나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 아버지가 그간 겪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힘을 내자. 그렇게 며칠 밤낮을 걷고 또 걷던 서화였으나 결국 피로와 배고픔에 지쳐 한적한 산길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마저 희미해지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쓰러진 서화를 발견한 것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왔던 젊은 사내 이현이었습니다. 어이구, 이런 깊은 산속에 웬 처자가 쓰러져 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이현은 그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품에 있던 물통을 꺼내 목을 축여주고 기력 회복에 좋은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서화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천만다행이구려. 정신이 드시오. 아니, 이리 가녀린 처자가 어찌 홀로 이 깊은 산중까지 들어온 것이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이다. 서화는 자신을 구해준 이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신의 딱한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현은 묵묵히 서화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지극한 효심에 깊이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지극한 효심이시구려. 그런 처자의 사정을 하늘이 돌보신 듯합니다. 예. 제 사정을 돌보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허허,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던 정명석 의원님이 바로 저의 아버님이시라오. 나는 그분의 아들, 이현이라 하오. 서화는 너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도련님께서 정 의원님의 아드님이시라고요? 어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참으로 놀라운 우연이구려. 마침 저 또한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의술을 펼치며 견문을 넓히려던 참이었습니다. 낭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가야 할 곳이 정해진 듯싶군요. 그렇게 이현은 서화를 따라 진양골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화의 아버지를 정성껏 진료했고 그의 따뜻한 손길 덕에 아버지의 병세는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버지를 보살피며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혼잣말, 이현 도련님은 참으로 온화한 눈빛에 깊은 지혜를 담고 계시는구나. 보면 볼수록 의연한 분이야.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마당에서 온기를 닦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아버님께서 일이 좋아지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요. 그런 말씀 마시오. 낭자의 지극한 효심에 제가 도리어 큰 감동을 받았는걸요. 그리고 낭자께서 제 앞에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 기쁩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치듯 마주쳤고 그 순간 주변은 달콤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밖에서 난폭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화. 2년, 감히 나를 피해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돌아왔다지. 최상학이었습니다. 서화가 웬 사내와 함께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서화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굳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최상학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질투심에 눈이 멀어 더욱 광포하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쭈, 이놈은 어디서 나타난 놈이기에 감히 내 장난감에게 손을 대는 것이냐.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그 계집을 내놓고 섞어지거라. 최상학은 이현을 거칠게 밀치고는 서화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나으리. 이 손 놓으셔요. 그때 방에 있던 서화의 아버지가 마당으로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나으리. 제발 내 딸을 괴롭히지 마시오. 차라리 이 늙은이를 데려가 벌하시오. 뭐야, 너 따위 늙은이를 데려다 어디에 쓰라고. 차라리 잘 되었구나. 이 자리에서 내 놈을 손봐주면 내 딸년도 겁을 집어먹고 내게 복종하겠지. 최상학이 비열하게 웃으며 서화의 아버지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이 냉정한 표정으로 최상학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을 치우시오. 더 이상 그 추악한 행동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이놈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기에 감히 원님의 아들인 나에게 명령을 내려 내 놈의 목숨이 몇 개인지 시험이라도 하는 것이냐. 위기의 순간 이현은 더 이상 참지 않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잘 들어라. 내 아버님은 이 고을 원님께서도 사사로이 찾아와 가르침을 구하시던 분이며 일찍이 임금의 병까지 고쳤던 전직 어이, 정명석 의원이시다. 나는 그분의 아들 이현이다. 내 아비의 권위를 등에 업고 까불던 작자이니 어디 나도 한번 그 맛을 그대로 보며 너를 상대해주겠다. 그 우렁찬 목소리에 담긴 위엄은 순식간에 최상학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지요. 뭐라고? 내 놈이 정 의원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말도 안 돼. 거짓말이다. 최상학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이 길로 바로 너의 모든 죄상을 관찰사 어르신께 고할 것이다. 여기 모인 이 사람들 모두가 너의 악행을 증언할 증인들이다. 소란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이현의 말에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최상학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고 그는 중벌을 받은 뒤 진양골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단 말이다. 악의 근원이 사라지자 진양골 사람들의 얼굴에도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서화는 눈물을 흘리며 이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행운을 누려도 되는 것일까요? 낭자. 낭자 같은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겠소? 하늘이 조금 늦게 응답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시오. 이현의 말에 서화는 그간 참았던 연심이 터져나오듯 그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 후 서화의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그는 이현의 손을 잡고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늙은이의 목숨을 구해주어 참으로 고맙네. 내 자네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야. 아버님, 이제 아프시면 아니 되옵니다. 서화 낭자는 제가 평생 곁에서 잘 보필하며 모실 것이니 아버님께서도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은근슬쩍 혼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이현의 말에 서화와 그녀의 아버지는 모두 행복한 조선시대 산이 깊고 물이 맑은 고을에 진양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름난 옹기를 굽는 곳으로
마을 전체에 흙과 불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지요. 푸른 연기가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이곳의 삶은 고단했지만 사람들은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화라는 어여쁜 처자의 삶은 유난히 더 힘겨웠습니다. 그녀는 병약한 아버지를 홀로 모시며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손에 흙을 묻히며 옹기를 구웠습니다. 매일같이 붉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서화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는 일 없이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옹기를 빚는 고된 작업 중에도 그녀의 작은 입술에선 콧노래가 흘렀고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라도 들리면 한달음에 달려가 살피곤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기침이 좀 어떠셔요?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지신 것도 같으신데. 서화가 기침에 좋다는 약초 잎을 다려 그릇에 담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아가. 어서 너도 저녁을 들거라. 일이 고된데도 늘 아비 걱정뿐이니 원. 그런 말씀 마셔요, 아버지. 저는 아버님께서 쾌차하시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인거려. 서화는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효심은 진양골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정도였습니다. 어이요, 서하 저 어린 것이 참으로 효녀일세. 저 고된 일을 어찌 저리 웃으며 해낸단 말인가? 그러게나 말이야. 누가 아니래? 저 집도 참으로 사정이 딱하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서화가 정성껏 구운 옹기들을 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옹기들은 유난히 더 잘 만들어졌구나. 이 옹기를 사갈 사람들도 내 정성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옹기를 팔아 아버지의 귀한 약재를 살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장터 어귀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물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그는 바로 이 고을원님의 아들인 최상학이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외모와는 달리 힘없는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여색을 밝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천하의 망난이었습니다. 어머나, 어쩜 좋아. 하필이면 저 자를 만나다니. 재수도 없지? 서하는 황급히 수레를 돌리려 했지만 무거운 수레는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사이 최상학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꾸미지 않은 서하의 청초한 미모를 보자마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 좀 보게. 진양골에 아직도 이리 고운 얼굴이 숨어 있었다니? 일부러 얼굴에 검댕을 묻혔지만 본판의 미색을 감추기엔 역부족이로구나. 어디 보자. 천한 옹기 따위나 만지기에는 심히 아까운 얼굴이로다. 그러더니 최상학은 품속에서 값비싼 패물을 꺼내 서하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 패물은 한양에서도 꽤나 귀한 것이다. 너를 나의 거처로 데려가 고운 비단옷을 입혀줄 터이니 나를 따르거라. 나의 장난감이 되면 더는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서하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오나 소녀는 옹기를 만드는 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게다가 병든 아버님을 모셔야 하오니 부디 과한 말씀은 거두어 주시지요. 서둘러 수레를 끌고 사라지는 서하의 뒷모습을 보며 최상학이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흥, 오래간만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구나. 내 당분간 심심하지는 않겠어. 그날 이후 최상학은 매일같이 장터로 찾아와 서하를 귀찮게 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듣거라. 내 놀이기가 되면 이리 장터 바닥에 앉아 싸구려 항아리나 팔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지를 않느냐. 나으리, 어찌 이러십니까? 부디 저를 희롱하는 것을 그만둬 주십시오. 나으리께서 이리 계시니 사람들이 겁을 먹고 제 옹기를 사러 오지 않습니다. 어랍쇼. 그러니까 하는 말이다. 하루 종일 이리 죽치고 앉아있어 봤자 얼마나 벌겠느냐. 마음 편히 수청이나 들면서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서하는 그의 회유를 지속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거절당하자 최상학의 심술이 뻗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도저히 못 참겠군. 내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 감히 천한 계집 주제에 나의 청을 거절. 흙이나 만지던 주제에 어디 감히 나의 마음을 거스른단 말이냐. 그러더니 최상학은 수레에 실린 서화의 옹기들을 발로 차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고 서화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분노했지만 원님의 아들인 그의 위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흥, 이까짓 천한 옹기 따위가 뭐라고. 그래, 내 말을 거스른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내년에 그 고집이 얼마나 갈지 지켜보겠다. 그날 이후 최상학은 매일같이 가마터에 찾아와 서화를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만든 옹기를 깨뜨리고 가마 안에 물을 끼얹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나으리,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이 옹기들은 저의 소중한 생계입니다. 그딴 거 알게 뭐냐. 진작에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았어야지. 서화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병든 아버지를 생각하며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하늘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저의 아버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저자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겠사오나 편찮으신 아버님만은 부디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나 최상학의 괴롭힘 속에 서화 아버지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며 서화는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파는 싸구려 환약으로는 차도가 없음을 깨달은 그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제발 저만 두고 떠나시면 아니 되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 서화는 최상학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존심을 다친 최상학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는 서화를 내려다보며 그는 비웃었습니다. 흥! 이제 와서 빈다고 내가 너를 용서할 줄 알았더냐. 어림도 없는 소리. 앞으로도 너는 이 고을에 있는 한 영원히 옹기를 제대로 팔 수는 없을 것이다. 여봐라, 당장 인연을 끌어내라. 허무하게 쫓겨난 서화는 서러움이 북받쳐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이윽고 눈물을 그치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낙담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아버지를 살려야 해.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풍문으로만 들었던 명의 정명석 의원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의원의 거처가 산 너머 몇 고을을 더 지나야 하는 험난한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잠시 길을 나서야겠습니다. 산 너머에 계신 명의를 찾아 아버님의 병을 고칠 방도를 구해오겠습니다. 아니 된다, 아가. 그 험한 길을 어찌 너 혼자 간단 말이냐. 너의 몸이 상하는 것이 이 아비는 더 두렵구나. 아버지, 저는 약하지 않아요. 아버님만 쾌차하신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서화는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음 날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발바닥은 물집으로 가득했습니다. 해가 진 숲속에서 들려오는 산짐승 소리에 몇 번이나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 아버지가 그간 겪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힘을 내자. 그렇게 며칠 밤낮을 걷고 또 걷던 서화였으나 결국 피로와 배고픔에 지쳐 한적한 산길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마저 희미해지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쓰러진 서화를 발견한 것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왔던 젊은 사내 이현이었습니다. 어이구, 이런 깊은 산속에 웬 처자가 쓰러져 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이현은 그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품에 있던 물통을 꺼내 목을 축여주고 기력 회복에 좋은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서화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천만다행이구려. 정신이 드시오. 아니, 이리 가녀린 처자가 어찌 홀로 이 깊은 산중까지 들어온 것이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이다. 서화는 자신을 구해준 이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신의 딱한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현은 묵묵히 서화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지극한 효심에 깊이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지극한 효심이시구려. 그런 처자의 사정을 하늘이 돌보신 듯합니다. 예. 제 사정을 돌보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허허,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던 정명석 의원님이 바로 저의 아버님이시라오. 나는 그분의 아들, 이현이라 하오. 서화는 너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도련님께서 정 의원님의 아드님이시라고요? 어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참으로 놀라운 우연이구려. 마침 저 또한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의술을 펼치며 견문을 넓히려던 참이었습니다. 낭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가야 할 곳이 정해진 듯이군요. 그렇게 이현은 서화를 따라 진양골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화의 아버지를 정성껏 진료했고 그의 따뜻한 손길 덕에 아버지의 병세는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버지를 보살피며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혼잣말, 이현 도련님은 참으로 온화한 눈빛에 깊은 지혜를 담고 계시는구나. 보면 볼수록 의연한 분이야.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마당에서 온기를 닦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아버님께서 일이 좋아지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요. 그런 말씀 마시오. 낭자의 지극한 효심에 제가 도리어 큰 감동을 받았는걸요. 그리고 낭자께서 제 앞에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 기쁩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치듯 마주쳤고 그 순간 주변은 달콤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난폭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화. 2년, 감히 나를 피해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돌아왔다지. 최상학이었습니다. 서화가 웬 사내와 함께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서화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굳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최상학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질투심에 눈이 멀어 더욱 광포하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쭈, 이놈은 어디서 나타난 놈이기에 감히 내 장난감에게 손을 대는 것이냐.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그 계집을 내놓고 섞어지거라. 최상학은 이현을 거칠게 밀치고는 서화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나으리. 이 손 놓으셔요. 그때 방에 있던 서화의 아버지가 마당으로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나으리. 제발 내 딸을 괴롭히지 마시오. 차라리 이 늙은이를 데려가 벌하시오. 뭐야, 너 따위 늙은이를 데려다 어디에 쓰라고. 차라리 잘 되었구나. 이 자리에서 내 놈을 손봐주면 내 딸년도 겁을 집어먹고 내게 복종하겠지. 최상학이 비열하게 웃으며 서화의 아버지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이 냉정한 표정으로 최상학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을 치우시오. 더 이상 그 추악한 행동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이놈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기에 감히 원님의 아들인 나에게 명령을 내려 내 놈의 목숨이 몇 개인지 시험이라도 하는 것이냐. 위기의 순간 이현은 더 이상 참지 않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잘 들어라. 내 아버님은 이 고을 원님께서도 사사로이 찾아와 가르침을 구하시던 분이며 일찍이 임금의 병까지 고쳤던 전직 어이, 정명석 의원이시다. 나는 그분의 아들 이현이다. 내 아비의 권위를 등에 업고 까불던 작자이니 어디 나도 한번 그 맛을 그대로 보며 너를 상대해주겠다.
그 우렁찬 목소리에 담긴 위엄은 순식간에 최상학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지요. 뭐라고? 내 놈이 정 의원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말도 안 돼. 거짓말이다. 최상학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이 길로 바로 너의 모든 죄상을 관찰사 어르신께 고할 것이다. 여기 모인 이 사람들 모두가 너의 악행을 증언할 증인들이다. 소란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이현의 말에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최상학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고 그는 중벌을 받은 뒤 진양골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단 말이다. 악의 근원이 사라지자 진양골 사람들의 얼굴에도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서한은 눈물을 흘리며 이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행운을 누려도 되는 것일까요? 낭자. 낭자 같은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겠소? 하늘이 조금 늦게 응답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시오. 이현의 말에 서한은 그간 참았던 연심이 터져나오듯 그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 후 서하의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그는 이현의 손을 잡고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늙은이의 목숨을 구해주어 참으로 고맙네? 내 자네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야. 아버님, 이제 아프시면 아니 되옵니다. 서하 낭자는 제가 평생 곁에서 잘 보필하며 모실 것이니 아버님께서도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은근슬쩍 혼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이현의 말에 서하와 그녀의 아버지는 모두 행복한 조선시대 산이 깊고 물이 맑은 고을의 진양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름난 옹기를 굽는 곳으로 마을 전체에 흙과 불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지요. 푸른 연기가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이곳의 삶은 고단했지만 사람들은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하라는 어여쁜 처자의 삶은 유난히 더 힘겨웠습니다. 그녀는 병약한 아버지를 홀로 모시며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손에 흙을 묻히며 옹기를 구웠습니다. 매일같이 붉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서하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는 일 없이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옹기를 빚는 고된 작업 중에도 그녀의 작은 입술에선 콧노래가 흘렀고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라도 들리면 한달음에 달려가 살피곤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기침이 좀 어떠셔요?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지신 것도 같으신데. 서하가 기침에 좋다는 약초 잎을 다려 그릇에 담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아가. 어서 너도 저녁을 들 거라. 일이 고된데도 늘 아비 걱정뿐이니 원. 그런 말씀 마셔요, 아버지. 저는 아버님께서 쾌차하시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인거려. 서하는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효심은 진양골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정도였습니다. 어이요, 서하 저 어린 것이 참으로 효녀일세. 저 고된 일을 어찌 저리 웃으며 해낸단 말인가? 그러게나 말이야. 누가 아니래? 저 집도 참으로 사정이 딱하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서하가 정성껏 구운 옹기들을 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옹기들은 유난히 더 잘 만들어졌구나. 이 옹기를 사갈 사람들도 내 정성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옹기를 팔아 아버지의 귀한 약재를 살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장터 어귀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물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그는 바로 이 고을원님의 아들인 최상학이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외모와는 달리 힘없는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여색을 밝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천하의 망난이었습니다. 어머나, 어쩜 좋아. 하필이면 저 자를 만나다니. 재수도 없지?
서하는 황급히 수레를 돌리려 했지만 무거운 수레는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사이 최상학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꾸미지 않은 서하의 청초한 미모를 보자마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 좀 보게. 진양골에 아직도 이리 고운 얼굴이 숨어 있었다니? 일부러 얼굴에 검댕을 묻혔지만 본판의 미색을 감추기엔 역부족이로구나. 어디 보자. 천한 옹기 따위나 만지기에는 심히 아까운 얼굴이로다. 그러더니 최상학은 품속에서 값비싼 폐물을 꺼내 서하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 폐물은 한양에서도 꽤나 귀한 것이다. 너를 나의 거처로 데려가 고운 비단옷을 입혀줄 터이니 나를 따르거라. 나의 장난감이 되면 더는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서하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오나 소녀는 옹기를 만드는 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게다가 병든 아버님을 모셔야 하오니 부디 과한 말씀은 거두어 주시지요. 서둘러 수레를 끌고 사라지는 서하의 뒷모습을 보며 최상학이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흥, 오래간만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구나. 내 당분간 심심하지는 않겠어. 그날 이후 최상학은 매일같이 장터로 찾아와 서하를 귀찮게 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듣거라. 내 놀이기가 되면 이리 장터 바닥에 앉아 싸구려 항아리나 팔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지를 않느냐. 나으리, 어찌 이러십니까? 부디 저를 희롱하는 것을 그만둬 주십시오. 나으리께서 이리 계시니 사람들이 겁을 먹고 제 옹기를 사러 오지 않습니다. 어랍쇼. 그러니까 하는 말이다. 하루 종일 이리 죽치고 앉아있어 봤자 얼마나 벌겠느냐. 마음 편히 내 수청이나 들면서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서하는 그의 회유를 지속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거절당하자 최상학의 심술이 뻗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도저히 못 참겠군. 내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 감히 천한 계집 주제에 나의 청을 거절해. 흙이나 만지던 주제에 어디 감히 나의 마음을 거스른단 말이냐. 그러더니 최상학은 수레에 실린 서하의 옹기들을 발로 차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고 서하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분노했지만 원님의 아들인 그의 위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흥, 이까짓 천한 옹기 따위가 뭐라고. 그래, 내 말을 거스른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내년에 그 고집이 얼마나 갈지 지켜보겠다. 그날 이후 최상학은 매일같이 가마터에 찾아와 서하를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만든 옹기를 깨뜨리고 가마 안에 물을 끼얹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나으리,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이 옹기들은 저의 소중한 생계입니다. 그딴 거 알게 뭐냐. 진작에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았어야지. 서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병든 아버지를 생각하며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하늘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저의 아버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저자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겠사오나 편찮으신 아버님만은 부디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나 최상학의 괴롭힘 속에 서하 아버지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며 서하는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파는 싸구려 환약으로는 차도가 없음을 깨달은 그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제발 저만 두고 떠나시면 아니 되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 서하는 최상학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존심을 다친 최상학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는 서하를 내려다보며 그는 비웃었습니다. 흥! 이제 와서 빈다고 내가 너를 용서할 줄 알았더냐. 어림도 없는 소리.
앞으로도 너는 이 고을에 있는 한 영원히 옹기를 제대로 팔 수는 없을 것이다. 여봐라, 당장 인연을 끌어내라. 허무하게 쫓겨난 서한은 서러움이 북받쳐 꾹 참